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영화를 보면 영화 속에서 화상으로 막 이제 상사와 회의를 하고 뭐 그렇게 했던 이제 재택근무의 모습을 보면서 아, 미래의 어떤 모습이다 생각했는데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재택근무의 증가가 지금 어느 정도 폭으로 지금 증가한 도시 거예요? 활동의 변화 예. 세 번째.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사실상 그 나라가 좀 작다 보니까 뭐 줌도 그렇고 이렇게 그렇게 어떻게 원격이나 화상이라는 걸 잘 안 했는데 이제 이미 미국 같은 데서 나라가 큰 데서는 이렇게 많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래요.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요번에 어떻게 비대면 어떤 사회가 되면서 재택근무가 늘었는데 직장인 한 62% 정도가 재택 또는 원격 근무를 경험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대기업들은 많이 하는데 중소기업들은 이런 시설들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상 여기에도 이제 어떤 격차가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또 장비도 있고.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재택근무 해보니까 생산성이 어떻느냐. 그랬더니 68%, 미국은 한 60%인데 우리는 68% 사람이 생산성이 그대로구나 아니면 괜찮다. 증가했다. 오히려 더 좋았나 그래. 능률 할만하다. 면에서. 예, 할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네. 제가 보기에 이것이 이제 뉴 노멀이 네.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그러니까 결국 생각합니다. 이게 그동안 우리들이 그 생각만 했던 그러한 업무 형태를 어떻게 보면 빨리 땡겨온 것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은 우리의 어떤 생활이 2030년의 생활이 2020년에 왔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 쪽으로 보면 지금 2030년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그 재택근무와 관련해서 우리 소정 교수. 네. 한 말씀 좀 재택근무가 해주시면. 사실 제가 이제 한국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에 처음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한국에 오기 전에 이제 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일할 때는 재택근무가 굉장히 생활화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도 같이 접속하는 사람도 그게 익숙하고 온라인 미팅으로 하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업무 효율성이 오히려 굉장히 증가하는 측면을 저는 느꼈었는데 한국에서는 그거에 대한 잠재성은 있지만 아직은 서로가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것 때문에 강의도 그렇고 미팅도 그렇고 지금은 조금 낯설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지금 배워가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적응해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 적응도 있고요. 또 문화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직무 위주의 어떤 그런 이제 업무를 해야 된다면 우리는 만약에 우리 직원 중에 하나가 감기에 걸렸다면은 우리가 나눠서 그 친구 일을 대신해주는 이런 좀 문화들이 있잖아요. 서로 돕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만나서 일을 해야 되고 마주보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좀 부딪혀야 되는 그런 살가운 어떤 그렇죠. 근데 외국은 생활 문화가 있지. 정해진 거. 맞아요.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조금 직무가. 아프다고 하면 뭐 일주일 그냥 쉬고 2주 쉬고 뭐 그런 거니까 온라인 미팅이 이제 활성화됐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요즘에 우리 그 초등학생 이런 그 어린 학생들이 이 비대면 문화를 빨리 경험을 하면서 빨라요. 지금 네. 우리 학부형들이 걱정하는 게 앞으로 얘네들은 만나지 않는 거에 더 익숙한 그런 새로운 컬처가 생길 거다. 그렇죠. 만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좀 더 개인화되고 네, 굉장히 이기적일 수가 개인화되고 있어. 모든 그런 정보를 것이 이 화면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래서 사실상 앞으로 우리가 미래 세대에 굉장히 또 걱정스러운 면도 있어요. 음식도 이제 뭐 정이 그 사라지는. 혼식하는 혼족들이 많아지고 네. 배달해서 그냥 문 앞에 놓고 가세요. 그냥 먹고 끝내버리는. 또 한 가지 걱정 중에 하나가 지금 제 조카가 초등학생인데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잖아요. 근데 제 친구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 학습지부터 개인 교습도 뭐 정말 많은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 조카는 하루 종일 학교 안 간다고 좋다고 좀 놀고 먹고만 있어요. 걔는 진짜 체크가 안 돼. 그것도 있어. 하기야. 안 하겠다는 무한정 안 할 수가 있고. 격차 커지는 거예요, 하느냐는 사교육에 대한. 킵킵하니까 네. 이 학력의 편차가 더 커질 수도 있겠다. 너무 걱정돼. 너무 놀고 먹고 있어서 지금. 네. 조카 걱정까지 네,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이동, 뭐 패턴, 소비, 근무 행태가 지금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보는 이런 것들의 저변에 있는 가장 우리가 보는 중요한 팩터, 이게 바로 이제 교통입니다. 그래서 이 교통 분야의 변화를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의 교통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했는가 우리들이 차트를 한번 또 살펴보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그 첫 번째입니다. 가장 큰 변화죠. 통행량이 감소했습니다. 교통량이 줄었다, 적게 움직인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소 교수께서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통행량이 여러 측면에서 모두 감소를 했는데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이제 금년 1월 달에 있었던 설 연휴, 그 이후부터 1월 3주차부터 상황이 악화가 됐는데 3월 1주차 사이의 교통량 변화 조사 결과를 보면 특히 항공수송 실적은 80%가 감소를 했고 고속버스도 70%가 감소했습니다. 다만 이제 고속도로 교통량은 15% 정도 감소하는 데 그치긴 했지만 사실 도시교통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택시, 버스, 도시철도 수준으로 약 30에서 40%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엄청나게 줄어서 이게 뭐 통행량이 줄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 뭐 지하철도 그렇고 대중교통 버스도 그렇고 그 경영도 상당히 어렵죠. 네. 예. 사실상 저희 그 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준공영제, 물론 이제 우리 그 뭐 지하철은 이제 공영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행 거리에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정부에서 이제 보상을 받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데, 이게 안 그래도 적자 운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여기서 수요가 또 이용자도 줄다 보니까 이 경영 적자가 너무 심각해서 앞으로 이 대중교통의 이 경영 문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굉장히 지금부터 그러게요.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것 만약에 같습니다. 이제 이런 식의 움직임이 계속 지속된다면 대중교통 산업도 어떻게 좀 거기에 적응해서 변화가 되긴 돼야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중교통이 이제 좀 더, 왜냐하면 옛날엔 대중교통을 꽉꽉 채우는 것을 우리의 어떤 교통정책의 목표라고 네,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꽉꽉 채울 수가 없어요. 안 되지. 예, 꽉꽉 채우면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적은 수요로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여유 있게 어떤 운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좀 더 공공성이 강화되고 공공의 어떤 지원이 이제 좀 더 진짜 대중교통은 진짜 진정한 공공교통이 대중을 돼야 위한 될 가능성이 교통으로 커질 것 사람이 같습니다. 적게 타고 여유 있게 예. 갈 수 있게. 예. 그럼 차량이 좀 작아질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적게 타고 자주 가고. 근데 네, 여유가 그렇죠. 있어야 되잖아요, 공간이. 작아도 붙어 있지 않고. 아니 그게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 버스에 우리가 말하자면 40명, 50명 타는 게 네네네네. 아니고 좀 더 조그만 소형 버스에 버스? 한 5-6명 타가지고 자주 왔다 그 갔다 하는 운행비, 그 운전비가 그러니까 돈 그래서 줘야 되고. 공공적인 얘기를 하는 예, 이제 어차피 공공성이 강화돼. 이제는 옛날 같이 그냥 스스로 사람을 태워서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바뀌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정말 좀 더 공공성이 강화될 필요가 커졌습니다. 아까 그 우리 소정 교수께서 비행기 수요가 80%까지 급감했다고 했는데, 근데 주로 우리 비행기라는 게 이제 여객 사람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 그 물건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 비행기 수송이 최근에 뭐 들은 얘기로는 화물 수송을 좀 해가지고 어떻게 조금 좀 움직인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다. 사실 대형 항공사들의 경우에는 화물을 수송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적자를 좀 보전하기도 하는데 사실 문제는 그보다 좀 더 작은 항공사들이 사실 문제입니다. 거기에는 대부분 여객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수익 구조에서 여객이 이렇게 80%가 감소해버리면 사실은 직격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요. 그렇구나. 그 물건 이동, 화물 이동을 위해서 그 비행기가 뭐 조금 맞는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트럭, 자동차가 화물 이동을 많이 하겠죠? 네, 물류 이제 자동차가 특히 이제 물류 어떤 수요가 늘면서 트럭에 대한 어떤 이런 어떤 아니면 운송 그런 그 상용차죠. 예. 수요가 많이 느는데 저희가 좀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상용차들이 대부분 다 이 경유를 많이 디젤을 써요. 쓴다고. 맞아. 그래서 지금 사실상 경유차야.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어떤 그 코로나19는 사실상 기후 변화와 굉장히 관련이 많고 그래요. 기후 변화의 어떤 근원적인 원인은 화석 연료거든요.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이런 어떤 물류의 어떤 변화가 있으면서 이런 어떤 화물차들이 그런 어떤 화석 연료를 많이 쓰는 그 화물차가 늘어났다는 건 또 이제 걱정스러운 면이 그 있어요. 경유를 쓰는 배기가스. 네. 그 문제가 환경에 또 그것도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네요. 예. 앞으로. 그러면 이 코로나19가 정말 모든 산업에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죠. 환경부터 네. 해서 모든, 이건 그러니까 정말 1부터 10까지 모든 걸 다 관여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옛날부터 그 지구촌, 뭐 네네네. 한 가족 이렇게 했잖아요. 이 코로나19가 되고 난 다음부터 완전히 그냥 먼 나라 이웃이 돼버렸어요. 네. 그나마 해외를 못 다행인 가니까 게 그래도 오가지도 못하고. IT가 발전하면서 이제는 뭐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사고, 미국에 있었던 사고가
이 IT의 발달로 정말 함께 고민하는 네. 또 이런 그러니까 보기는 알 수, 소식은 다 알 수 예. 있고 물건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말은 좀 그런 그렇지만 거죠. 저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게 변했잖아요, 교수님. 많은 게 변했는데 또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네. 게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잖아요, 우리는. 음. 정말 똑똑한 우리는 정말 사람들만 존재를 하는데 대한민국의 가장 강점은 뭐예요? IT지, 가장 빠른. IT. 네, 해외여행 가보셨죠? 속 터진다니까 와이파이 안 터져가지고요. 안 터지지. 예, 성질 급한 저로서는 네. 정말 와 대한민국 자 이제는요 가장 빠른 IT를 갖고 있는 게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가 전 너무 커요. 네, 우리 그렇죠. 네. 이번에 한국판 뉴딜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 결국 디지털 뉴딜이었거든요. 앞으로 제 생각에는 이 디지털 뉴딜을 우리가 뭐 영화 산업, 그다음에 뭐 엔터테인먼트 여기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확대를 해서 제 생각에는 우리한테는 오히려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그렇죠. 있다. 대한민국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네. 이 코로나19로 생각합니다. 인해서. 네. 다음에 우리 한번 편을 또 볼게요. 교통이 보면은 그래서 이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량의 감소 부분. 예. 이분들 지금 가장 걱정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뭐 수익적인 부분도 너무나 감소를 했고요. 네. 네. 사실 통계적으로 보면 3월 첫 주에 평일 대중교통 승객 수가 1월 대비해 34.5%가 와우. 감소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대중교통 출근 시간 이용률이라든지 퇴근 시간 이용률 역시 23%에서 26%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다 경험을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사실 저도 최근에 지하철 버스 타고 가는 보통의 경로를 사실 제 차를 타고 가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여기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많은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니까 그래요. 사실 저희만 봐도 지금 대중교통 이용률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근데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이 전체적인 숫자가 줄긴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대체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냐? 그게 결국 새로운 변화인데 개인 교통수단 이용의 증가. 예, 기본적으로 뭐 아까 좀 모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승용차에 대한 의존도는 확실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승용차가 한 7% 줄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승용차가 옛날 수준으로 거의 따라왔습니다. 매출도 늘었어요, 자동차. 승용차 굉장히 승용차 판매도 더 늘었고요. 그래서 뭐 놀랍게도 우리 테슬라가 우리 상반기에 한국에 있는 모든 전기차를 다 이기고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 근데 그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한 측면이에요. 개인 교통 수단이 늘었는데 그것이 화석 연료를 쓰지 않고 전기 동력으로 가야 되는 것은 저희한테 거의 필수인데 녹색 그 부분은 교통 네, 잘 추세에 생각합니다. 맞는다. 예, 그리고 또 저희가 최근에 우리 서울시엔 따릉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의 어떤 생체 에너지를 쓰는 교통수단에 대한 이용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뭐 그 전동 킥보드, 그러니까 그거 많이 동력들이 타요. 예. 생체 동력과 전기 동력으로 지금 화석 연료에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주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중교통이 줄고 개인 교통 쪽으로 많이 가고 네. 킥보드 따릉이 네. 개별 이동을 선호하는 추세다. 예. 뭐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사실은 옛날에는 KTX를 타면서 사실은 찝찝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었는데요. 찝찝네. 네, 요새는 근데 그 안에 이렇게 많이 타고 있으면 사실은 왠지 조금 좀 그래요, 불안하고 저도. 그런 측면이 불안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런 장거리 이동할 때는 저는 이제 제 차를 좀 이용하긴 하는데 그래도 단거리 이용할 때도 원래는 제 차를 이용하거나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유 자전거나 사실 전동 킥보드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저는 그런 플랫폼 이용해서 킥보드랑 자전거 굉장히 많이 우리가 타는 이제 편이에요. 움직이는 우리 발휘됐던 교통수단들이 지금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우리 황 교수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30년을 지금 앞당겨서 맞이하고 있는 이 세상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생활 패턴도 변하고 그다음에 교통 패턴도 그것에 따라 급격하게 변하고 이게 이제 계속 가게 되면 결국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생활 공간도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드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 우리 코로나 오기 전에 이전에 우리의 생활은 결국 경제라는 것은 뭉쳐 있을 때 소위 말해서 직접 경제의 그 어떤 이득이 많기 때문에 우리 뭉쳐서 좁은 공간에서 뭉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컴팩트 시티를 살았는데 이제 컴팩트 시티를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됐어요. 왜? 우리가 어떤 이런 코로나19 같은 이런 전염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10년을 앞당겨서 변화하고 있는 것은 결국 만나지 않으면서도
옛날과 같은 그런 어떤 경제적인 활력과 이런 어떤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앞으로 아마 저희가 그런 것을 어떻게 잘 이용해서 경쟁력을 유지할 건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이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교통 코로나 19를 만나다 해서 그 주제로 얘기 나눠봤는데, 과연 이제 그 전체 변화는 생활 패턴, 교통 패턴 전체적으로 줄고 대중교통이 줄고 개별 교통으로 하고 그다음에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가고 금방 우리 한 교수가 얘기한 대로 이 사회 전체의 이 행탄한 공간 구조조차도 네네. 앞으로 바뀌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살펴본 교통과 코로나19의 만남 이후에 코로나19 이후에 교통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좀 저는 사실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또 우리 두 교수님이 또 이렇게 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짚어주니까 향후에 또 우리 교통의 변화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저는 또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교수님들 제가 또 부탁드렸는데 우리 교통학회 TV에 많은 구독자들을 위해서 네, 오늘 두 임무 좀 달성해 주시죠. 네. 네, 잊지 마시고요. 네. 교통학회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꾹! 화역대학교 도시공학과 황경 교수님 감사드리고 네, 아주대학교 고맙습니다. 교통 시스템공학과 소지현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꾹 눌러주세요.